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웹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스웹이라는 개념의 명령어는요, 우선은 어떤 그 섹션이 존재를 했을 때 그 섹션이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쭉 어떤 면을 만들어낼 때 쓰는 명령을 스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스웹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한 스웹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 가지고 먼저 예제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웹을 실행을 할게요. 스웹은 제가 이제 그 레디얼 키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2번 레디얼 키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스웹 실행해 주시고요. 먼저 초기화 버튼 한번 누르고 먼저 내가 원하는 어떤 섹션이 있다고 할게요. 그 어떤 섹션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섹션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섹션이 이 가이드를 따라서 쭉 연결되는 어떤 면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섹션이 가이드를 따라서 쭉 따라가는 어떤 면, 그런 면을 만들 때 스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가이드라인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섹션이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 건데, 이 가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이 섹션이 가이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면을 만들 때 스웹이라는 걸 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스웹은 섹션과 가이드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스루 커브 메시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가 반드시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형태의 가이드만 가능했었는데, 스웹은 좀 다릅니다. 스웹은 그냥 섹션과 가이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꼭 닫혀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가이드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섹션이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섹션과 가이드만 있으면 이게 간단하게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웹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예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션이 두 개가 있어요. 가이드는 하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스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웹 실행하시고요. 첫 번째 섹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과 똑같이 등록을 할 거예요. add new set. 그래서 add new set 눌러주셔도 되고, mb2 눌러주셔도 되고, 등록, 그 다음에 섹션 2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섹션 1에서 섹션 2까지 가는데 가이드는 이렇게 이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명령어예요. 스웹이. 그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그 뭐랄까 윗면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때는 스웹을 은근히 많이 써요. 그래서 스웹에 관련된 어떤 예제는 제가 차후에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션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섹션은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제가 두 개까지는 보여드렸으니까 세 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뒷방에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를 미리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섹션이 하나, 둘, 세 개인 이런 형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이드는 하나인. 자, 그래서 스웹을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섹션 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등록,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 자,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로는 이 선을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섹션을 갈 때마다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웹은 뭐 꼭 이렇게 이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스웹을 이용해서 이제 나사산을 만드는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빈 템플릿에다가 이제 나사를 하나 그려볼 건데, 나사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헬릭스라는 어떤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헬릭스 이제 여기다가 제가 미리 써놓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헬릭스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헬릭스가 나올 거예요.
이 헬릭스는 이제 나선입니다.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선을 헬릭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나선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헬릭스. 자, 헬릭스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제 헬릭스의 위치를 잘 못 찾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커맨드 파인더를 이용해서 헬릭스를 직접 쳐주시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클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헬릭스를 실행해 주시고요. 초기화 버튼 한번 누를게요. 헬릭스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용수철 모양의 나선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헬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나선을 만들 때 이제 스펙이 있는데, 우선은 나선의 직경, 나선의 피치, 그 다음에 나선의 길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에 디아미터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죠. 디아미터로 기입하셔도 되고 레디우스로 기입하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직경이 편하기 때문에 직경 값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직경, 이 직경 값은 제가 100으로 놓겠습니다. 100. 그래서 이 직경은 100이에요. 이 원의 직경이. 자, 그 다음에 이 피치를 보시면, 이 피치는 간격이잖아요. 한 번 감았을 때 이 선과 그 다음 선의 그 간격, 이 간격을 말하는 건데, 이 간격을 저는 한 20 정도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랭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 총 용수철의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위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정도? 100으로 놓고 OK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의 직경은 100이고 피치는 20이고 그 다음에 총 높이가 100인 이런 나선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나사산을 하나 만들 건데요. 나사산은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사각 나사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나사를 만들려면 어떤 원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통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원통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 직경과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보고요. 스케치를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나사산이 이 끝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통 같은 경우는 이 나사산에 파묻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간격을 두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 원통을 깎을 건데, 끝까지 얘랑 똑같이 맞추면 나사산이 깔끔하게 안 깎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간을 좀 비워놓을게요. 자, OK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하나 진행을 해볼게요. 스케치는 간단하게 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스케치 사각형의 밑부분은 여기에 딱 닿게끔 하고요. 스케치 종료. 이제 스왑을 진행을 할 거예요. 스왑을 실행해 주시고 사각형 클릭. 자, 이 사각형이 섹션이 되어서 이 가이드를 따라서, 이 경로를 따라서 휘감아가는 형태로 나사산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가이드는 당연히 우리가 금방 만든 이 헬릭스를 선택해 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나사산이 이런 식으로 막 뭉개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방향성이 없이 막 이렇게 이게 휘감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 멋대로 이렇게 휘감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각형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 일정하게 휘감아가는 걸 원하신다면 옵션을 하나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 중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픽스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픽스드를 이제 벡터 디렉션이라고 하는 이 옵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특정 벡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나사산의 진행되는 방향이 Z 방향으로 휘감아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방향을 선택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사산을 만들어 주실 때는 항상 유의하실 게 벡터 디렉션을 이제 선택해 주시고 벡터를 진행 방향 Z축 방향으로 잡아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사산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OK를 하시게 되면 여기 나사산의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이제 검정색의 어떤 테두리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은 검정색의 어떤 선이 없어요. 그죠? 그 경계선을 나타내주는 검정색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선을 이용해서 뭔가를 어떤 이제 모델링을 한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을 명확하게 선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저브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이 경계선이 명확하게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리저브 쉐이프를 끄게 되면 경계선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자, 그렇지만 프리저브 쉐이프를 켜주시게 되면 경계선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경계선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왑을 하실 때 경계선이 이제 뭉그러져 있다, 아니면 명확하지 않다 이럴 때는 프리저브 쉐이프를 항상 눌러주시고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이 경계선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OK를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에서 이제 이 나사산을 빼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 형태로 그대로 나사를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끝에가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이제 챔퍼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챔퍼 처리를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볼브를 이용해서 저는 이건 대충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윗부분을 깎아 주시면 조금 더 이제 그 나사가 진입하기 좋게끔 날카로운 부분도 없애주고 이런 형태로 만들게 돼요. 나사 가공은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왑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가이드가 어떤 섹션이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완만한 어떤 이런 면을 만들 때 쓰고요. 특히 이런 면은 어떤 때 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제 손에 쥐고 계시는 마우스 있죠? 마우스의 윗면을 만들 때 이 스왑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완만하고 곡면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곡면을 만들 때는 스왑을 좀 많이 쓰게 돼요. 물론 이제 닫혀져 있는 형태의 커브를 이용해서 스로 커브 메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마우스 같이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만 곡면이 있는 형태면 스왑을 많이 이용합니다.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나사 같은 거 만들 때도 스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